저도 쉬면서 좀 이제 숨을 이제 한번 크게 쉬고 제가 준비해온 판이 2시간 동안 하라 그래가지고 한 120판을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근데 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좋아할 수 있게 이제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런 거는 다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시흥에 있는 오이도 유적은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중에서 후기 늦은 단계에 속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유적을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나 하는 건데요. 이것도 그러니까 집자리 발굴을 하면 집자리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평면 형태가 정사각형이냐 직사각형이냐 원형이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이도 유적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원형도 있고 반원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사각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지역이나 신석기 단계별로 원형에서 정사각형으로 넘어가고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지형에 따라서 집을 짓고 살았는데 대신 규모가 사람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라고 하면 인구가 적다고 하면 집을 조그만 규모로 많이 지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 안에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식구가 많다 그러면 처음에 정사각형이었다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융통성을 발휘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꾸 고정관념에 의해서 원형이 제일 먼저고 정사각형 그다음에 직사각형 그다음에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시흥 유적에서는 오이도 유적에서는 그런 원형도 있고 반원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집터들이 발견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정사각형이 어떻고 직사각형이 어떤데 이 발굴을 해서 위에서 평면으로 내려봤을 때 그런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발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양쪽에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기둥 구멍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불을 피워야 되니까 화덕자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사각형의 모습입니다. 대체로 그런데 이런 서해안 오이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 쪽은 이런 집자리 평면이 이런 정사각형인 평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입구 시설입니다. 집을 지으면 사람들이 들고 나가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인데 그렇지만 이렇게 완벽한 형태의 집자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겠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빗살무늬 토기들인데요. 주로 서해안 쪽의 토기들입니다. 처음에 제가 시흥 오이도나 이런 가운데 살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총이나 이런 데서 서해안 쪽의 바닷가 쪽에서 조개더미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신석기 유적이 찾아졌는데요. 이제 대규모 근데 그런 집들은 우리가 주로 이제 바닷가 쪽에 해안가 쪽에 있는 집자리들은 사람들이 살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계절적으로 굴을 따야 된다거나 고기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계절적으로 들어가서 캠프 형식의 집터일 것이고 분명히 원래 원 사람들이 살았던 원 집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도 여름에 집에서 살다가 바닷가에 캠핑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밭에 일하러 간다든지 하면은 초막이나 이런 텐트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흥에 있는 이런 곳들은 원래 원 집자리도 있을 테지만 주로 발견되는 곳은 이제 계절에 따라 캠프 형식의 이런 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집들은 아마도 내륙 안쪽으로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찬가지 2008년, 2009년에 시흥 능곡 대규모 토지 개발을 하면서 이제 조사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됐는데 아마도 이쪽 서해안 쪽에서 본격적으로 신석기 시대 연구가 집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20기 이상
30기 이상 이렇게 조사된 그 첫 시발점은 아마도 시흥 능곡 유적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 제일 좋은, 두 번째로 좋은, 첫 번째는 아직 못 찾았다 그랬죠. 두 번째로 좋은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복을 받으신 거라고 제가 자부심을 느끼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유물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석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이따가 기억해 두실 게 있으세요. 요 화살촉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보잘것없는 화살촉이지만은 그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요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래에 이제 주거지에서 석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막 그 화려한 유물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정말 생활에 필요한 딱 석기들 몇 점씩만 집에서 나오는데요. 화살촉,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공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이를 또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딱 생각을 한번 해주고 제가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흥에서 조금 떨어진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안산 신길동이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시흥 능곡이 신석기 시대 유적이 집자리가 발견되고 거기 또 관심 갖다 보니까 바로 비슷한 곳에서 또 유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30기 이상 신석기 시대 유적이 나왔는데, 이런 안산 신길 유적과 시흥 능곡 유적에서 본격적으로 집자리가 20기 이상이 나옴으로 해서 이 서해안 오이도 유적을 중심으로 한 유적들이 이제 곽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흥 능곡, 안산 신길, 일본 학계에도 발표를 많이 했고요. 일본 학자들 많이 와서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유적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는 주로 이런 뗀석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망치, 공 모양으로 생긴 이런 그 망치돌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어망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뼈도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 막 나오는데요. 이거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아까 제가 그 서해안 쪽에는 분명히 이른 시기 초기의 단계에 그 토기가 나오는 유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바닷물에 다 잠겼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저쪽 러시아 쪽에서는 12,000년 정도 전에 유적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12,000년이라고 하면 이제 중석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구석기 시대는 토기를 만들지 않았고, 그다음에 신석기부터 토기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변화의 시기입니다. 중석기 시대 12,000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변화의 시기가 오는데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그 무렵에 그 러시아 아무르 쪽에서는 일부에는 토기를 만들어 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원시 토기들. 그래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토기가 발명이 되는데요.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처럼 5,000년 뭐 7,000년 정도 되면 토기가 나오지만 이미 러시아 쪽에서는 10,000년, 12,000년 정도 되면 토기가 나오니까 갭이 있잖아요. 한 4,000~5,000년. 근데 그 갭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토기를 늦게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후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부는 토기를 만들었었고 일부는 토기를 만들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5,000년, 6,000년 뭐 이렇게 갭이 있는데 그거는 유적이 바닷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된 것이지, 저쪽은 12,000년 됐으니까 훨씬 더 빨리 토기를 만들어 썼으니까 더 선진적이고, 우리는 5,000년, 7,000년 이후에 나오니까 훨씬 후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8,000년, 10,000년 요 무렵에 토기 만들고 그다음에 뭐 석기를 썼던 유적들이 신석기 초기 그 조기 단계 유적들이 나오긴 해요. 뭐 저기 그 강원도의 양양 오산이라든지 고성 문암리, 그다음에 제주도의 고산리 유적 뭐 이런 나오기도 하니까 추후에는 정말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서 유적을 그 신석기 전기 단계, 조기 단계의 유적들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그 중석기 무렵, 그러니까 구석기가 지나고 신석기 정도 무렵 앞쪽의 무렵에서는
석기를 그 아주 잘게 떼어서 조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톱이 필요한데 돌 하나를 딱 깨뜨려 가지고 톱을 만들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 부재를 아주 잘게 깎아 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탁 끼는 거예요. 끼면 조합식 석기라고 해서 톱을 만들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조금 더 발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런 뻘들, 인천이나 이런 그 서해안 쪽에서 갯벌들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섬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 그 중국과 그 한국의 그 사이에 이 서해안 지역은 처음에는 육지였다가 바닷물이 해수면에 싹 올라오니까 이렇게 다 이제 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육지였던 곳이 지금 바닷물이 됐기 때문에 그 신석기 시대 전기 조기의 유적들은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자연환경, 그러니까 당시에 기후가 어땠는지, 그러면은 기후 당시에 온도를 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당시 유적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자연환경 자료들, 뭐 예를 들어서 그 물소가 있다든지 유적에서 뭐 산호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시의 온도, 그 자연환경을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지시해주는 그런 유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토탄이라든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흔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당시의 환경이 어땠나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신석기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에 구석기 시대는 채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 단계에 오면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주로 이제 먹었던 것들이 이런 뭐 자두라든지 뭐 체리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발효한 뭐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접 뭐 산이나 들에 가서 저기를 딴다 채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식물 뿌리들을 뭐 삶아서 먹는다든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나가서 계속 자기의 노동을 그 활용해서 계속해서 먹거리를 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 가서 뭐 이런 술록이는 뭐 사냥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 그 연어 잡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불확실한 겁니다. 내가 사냥을 나가서 또 채집을 해야 돼 있지만 그것이 내가 나간다고 해서 얻어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 가면은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개더미 유적에서 이런 그 조가비를 따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산나물도 따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아주 비하하고 낮추기 일이 많았습니다. 그 단적인 얘기로 우리는 남들은 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거 다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 지었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는 우리 유적을 조사를 해서 당시에 농사 짓는 신석기 유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맨날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적에서 신석기 시대 그 농사를 지었다는 이런 증거들이 나왔지만은 또 믿질 않아요. 더 검증을 해봐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들을 여러 가지 지시해주는 유적이나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다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은 고고학적인 증거들, 뭐 예를 들어서 옥천 대천이라고 하는 유적에서는 이런 그 집터에서 쌀보리 기장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뒤지개, 보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나오는 그 석기들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 직접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생활이 안정이 되고, 농사를 지으면 내가 그 똑같이 채집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사냥을 나가거나 나의 노동력을 제공을 하지만 똑같이 하지만, 채집을 했을 때는 불확실한 그 경제에 있었지만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내가 노력한 만큼 자연 환경의 피해도 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거둘 수 있는 만큼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경제력,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리를 보장을 해줬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우리 남경이나 지탐리, 김해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일본으로 청동 시대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자기 정파 경로들이 있고요. 뭐 그다음에 그래서 쭉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먹거리 농사 짓는 것 말고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적에서 발견되는 동물 뼈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하니까 이 정도 신석기 시대 이렇게 많은 먹거리들이 조사가 되었고, 특별히 우리 시흥 오이도에서는 오이도 여러 유적에서는 이런 동물 뼈라든지 그다음에 바닷가 그러니까 어류들 이런 것들이 조사는 많이 돼 있는데 아직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사를 하면 아마도 이거는 통영에 있는 연대도라고 하는 유적에서 나온 먹을거리들을 분류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아마도 이쪽 서해안 쪽에서도 지금까지 나온 뼈연모들 뼈라든지 이런 것들 동물 유체들을 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하면 이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면 신석기 사람들이 나온 유물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 먹었나, 실제로 이 밥을 해 먹을 수 있나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를 가지고 실제로 조밥을 해 먹고 조개를 끓여봤는데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조리는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당시의 조리 방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리를 한다면 우리가 또 먹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 현장에서 계속 실험을 한다면은 계속해서 좋은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굴 현장에서 나온 그러니까 조나 기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곡물인지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발굴에 아주 많은 예산과 많은 관심 있는 연구자를 투입하면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흙이 아니라 그 안에서 체질도 하고 그다음에 관심을 기울이면 할 수 있는데 사실 발굴 현장에서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시흥 능곡에서 나온 집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보면 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다 신석기 시대 집자리예요. 이걸 보고 딱 어떤 느낌이 오세요? 한눈에 뭐가 딱 보이세요? 마을이다. 마을인데 중복된 게 하나도 없죠. 그죠? 대부분 청동기 시대 유적이나 철기 시대 유적을 발굴을 하다 보면 복잡해서 발굴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막 3중 4중 겹쳐 있어서 정말로 어떤 게 먼저 만들었고 어떤 게 나중에 만들었는지 그거 발굴하는 사람들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시흥능곡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석기 시대 집터는 이렇게 중축된 거는 있어도 거의 이렇게 합쳐지는 게 없어요. 중복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청동기 시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여유로웠지 않나. 인구도 적고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집자리를 배치를 보면은 집 군데군데에 넓은 땅 광장도 있고 그래서 나와서 놀기도 하고 아마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신석기 시대 집자리는 거의 대부분이 중복된 곳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청동기보다는 훨씬 더 여유로운 생활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석기들을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안산 신길동의 유적들인데요. 다 겹치는 것이 없어요. 다 신석기 시대 유적. 여기 넓은 광장들이 있고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그냥 농사 짓고 그냥 추운 겨울에는 피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멋스러운 생활도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팔찌인데요. 그러니까
예, 바다 조개로 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화생활도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같이 생겼어요? 예, 그 조가비로 만든 숟가락이에요, 숟가락.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배도 나와요. 배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교류도 하고 뭐 있는데 특별히 뭐 이제 이제 흑요석 같은 게 구석기 시대도 나오지만은 신석기 시대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흑요석의 원산지를 살펴보면은 그것이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본에서 갖고 온 것도 있고 중국에서 가져온 것도 있고 실제로 백두산 흑요석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산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서로 사회 교류가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기 이전에는 이런 그 나무 가지나 뭐 이런 걸로 뚝뚝이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연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연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부터 해서 초기,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이제 후기라는 거. 신석기 시대 유적은 대한민국 전체 분포하고 있고 이런 문화들이 결국은 이런 뭐 뼈연모라든지 토기라든지 장신구라든지 그다음에 석기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문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국의 집자리들의 모양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형 뭐 그 정사각형, 직사각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전국에 걸쳐서 많은 주거지들이 조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해안 쪽에 우리 이제 그 안산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옛날에는 다 섬이었지만 지금 간척이 되어서 그 형태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유적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뗀석기는 뭐 이렇게 나중에 가셔서 이제 확인해서 보실 수 있지만은 이렇게 뗀석기는 떼어서 만드는 거고 간석기는 뗀 다음에 갈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방법들이 다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구석기 시대는 토기가 있다 없다? 원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구석기 시대 유적에도 토기가 발견되는 유적들이 나오고 아직 우리나라는 나오지 않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토기를 만들어 더 사용했던 그런 유적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갈아서 만든 석기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신석기 시대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구석기 시대 유적에도 그러니까 갈아서 만든 석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전 용호동이라든지 또 전남 장흥이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 구석기 시대 그 층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간석기니까 유적이 이거 저기 다 재퇴적됐다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층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신석기 시대 간석기와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도 떼어서 만든 석기들이 나오는데요. 신석기 시대 만든 뗀석기와 구석기 시대 만든 뗀석기의 차이점은 바로 구석기 시대 뗀석기는 이렇게 막 떼도 자기가 생각하면서 떼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석기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떼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나중에 떼어진 것들을 다 하나씩 붙여보면 다 붙는다. 대부분 붙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떼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떼는데 신석기 시대 뗀석기들이거든요. 이게 신석기 시대 뗀석기는 떼어진 격지들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돌이 안 좋은가 보죠. 맞아요. 돌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나중에 만들 모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뗀석기의 격지들은 나중에 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서 떼요. 근데 신석기 시대 뗀석기는 나중에 갈아서 석기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뗀 격지들을 재활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떼어진 석기들을 다 대맞추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이제 그것을 이제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 뗀석기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석기 마찬가지지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 이름 뭐예요? 화살촉. 같이 생겼죠? 그죠? 쓴배가 없지만은 화살촉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보습이라고 하는 건데요. 대부분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마찬가지로 석기들을 보면 이름을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느낌상 아 요거는 땅을 뒤지는 보습이다. 이걸 보면은 뭐 화살촉이다. 이거는 돌도끼다. 보면은 이름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구석기 시대 뗀석기를 보면 이게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 간석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 전통의 그 모양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그 이름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별로 다 뭐 이제 이런 것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화살촉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보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어망추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조합식으로 낚시를 만드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그 춘천 교동에 있는 그 유물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랑 많이 틀려서 이렇게 봤더니 신석기 시대 유물도 섞여 있더라, 뭐 이제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석기를 관찰할 때, 이따가 현장에 가서 혹시 석기가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막 이렇게 햇볕에 비춰오고 막 아까 고고학자들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 이유는 모양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유물을 잘 관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화살촉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냥 세모에 이렇게 승배가 달려 있는 거 분명히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카데믹 공부를 좀 했으니까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신석기 시대의 사람, 간석기 만든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갈지 않았어요. 그냥 막 이렇게 갈지 않았다고요. 돌의 결이 있고요. 그다음에 잘 갈아지는 방향으로 보통 위아래로 많이 갈거나, 아니면 또 어떤 거는 그 돌이 잘 갈아지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위아래도 갈고, 그다음에 그 옆으로도 이렇게 종방향으로 횡방향으로 이렇게 막 갈고, 근데 이렇게 잘 보면은 그냥 막 이렇게 갈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자국들이 어떻게 났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런 승배 그 앞쪽에 앞창의 그 화살촉의 앞 부분을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종방향으로 해서 그 사선으로 갈 때가 제일 잘 갈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갈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이 현장 가서 유물 보시면 좀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석기를 만드는 도구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뿔망치도 있고 나무로 된 것도 있고 돌망치들도 있고요. 이건 뿔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숫돌이고, 숫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화살촉이나 이런 간석기들을 만들 때 주로 전파는 쉐일 같은 걸 많이 쓰지만은 실제로 실제로 그 돌을 갈 수 있는 그런 숫돌, 그러니까 사암질의 숫돌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발굴 현장에서 발굴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유물들은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숫돌들은 별로 많이 안 보여요. 이거는 이제 이동을 할 때 가져갔다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돌감들 이렇게 막 험한 산 가서 구하러 다니고, 실제로 돌을 채취한 곳에서 실제로 그 모양을 만들어서 석기의 모양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갈고, 그래서 채고 나중에는 이런 그 가중이나 이런 데 이제 갈아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유적에서 발굴하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일 마지막은 그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의 또 자녀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잘 연구해서 가르쳐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나고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졌는가 이렇게 가르쳐줘서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민족이 어떤 그 영원하다, 그 다음에 그 민족성이 이렇다는 것들을 계속 가르쳐줘서 끝까지 살아남는 이런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발굴 잘해서 이런 그 좋은 그 복원도도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그림 속에 아버지 아이처럼
우리도 이 현장을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오이도가 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고학에서 오이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니까 오이도가 술이면서 동시에 바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곳곳에서 신석기 시대를 중심으로 옛날 사람들의 다양한 흔적들이 발견이 되었고요. 길게는 신라 통일기, 통일신라 시대의 흔적까지도 오이도가 땅속에 품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사람도 발굴하는 시대잖아요.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발굴을 하던데, 발굴이라는 것은 사실 그 역사 자료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발굴은 그 처음에 땅 위에서 지표 조사를 먼저 해요. 가능성을 타진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문헌을 조사한 다음에 그 지역으로 나와서 땅 위 지표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삼아서 있나 없나 살펴보는 시굴 조사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이건 경찰들이 어떤 공간 안에 범인이 있나 없나가 의심이 될 때 문틈을 살짝 열어서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틈으로 보았더니 실제로 범죄자들이 어떤 공간 안에 있어요. 그러면 활짝 열고 들어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진행하는 조사가 발굴 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조사를 하고 나면 모든 현장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나 박물관으로 돌아가서 연구를 정리한 다음에, 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쓰게 되면 발굴을 한 기관의 의무는 일단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자들과 어떤 유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연구와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죠. 지금 결의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 오이도에서 시굴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워낙 오이도에서 발견된 그 문화적 성과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시면 성과가 별로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시굴이 토대가 되어서 발굴을 하게 되고 발굴을 통해서 그렇게 큰 성과를 얻어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현장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진행되고 있는 조사인데요. 시험 삼아서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의 땅을 파지 않고 트렌치라고 하는 도랑을 파서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약 10여 기 정도의 트렌치를 눈앞에서 직접 관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확실하고 중요한 유물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로 그 유적과 시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구라든가 유물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하실 거고요. 주로 유적 중심으로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렸던 재료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제가 10년 정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을 했는데 주로 하는 일은요, 어린이 박물관 교육이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에서 주로 일했으니까. 그래서 대학에서도 강의를 해보고 비교를 해보면 요즘 아이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역사를 훨씬 더 잘 공부를 해요.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교과서 수준이 뭐 크게 달라졌던가 이런 거 없어요. 아이들 교과서가 더 엉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계백이 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그냥 계백이 나와 싸워요. 그래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사회가 어떠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신사임당이 위대해요. 그만큼 교과서가 허술한 편입니다. 오히려 옛날 앞선 세대들이 배웠던 교과서가 훨씬 더 촘촘하고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더 역사를 잘하게 되었느냐? 이전 세대들은 머리로만 역사를 공부했다면 요즘 아이들은 손과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손하고 머리를 함께 쓰다 보니까 훨씬 더 역사를 잘하고 역사감의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체험을 하기 전에 아까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박물관에서 유물을 가장 잘 보는 방법은요, 유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물 속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흔적을 상상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박물관 오시면 청자나 백자 보시죠? 보통 어떻게 감탄하세요? 이쁘다, 멋있다 이렇게만 감탄하시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요,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어떤 분도 청자나 백자를 만드느라 평생 고생했던 사람들의 삶을 떠올리지 않아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려 청자를 사용했던 사람들은요,
전쟁을 일으키고 외침이 있으면 도망갑니다. 청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남아서 그 전쟁을 극복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입었던 국난을 극복한 가장 중요한 맥락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라고 저는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하지만 뼈가 있는 이야기이거든요. 즉 유물이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 그 유물을 남겼던 사람들의 삶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전혀 다르게 유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유적을 발굴하더라도 빗살무늬 토기가 크기가 달라요. 힘센 사람, 덩치 큰 사람들은 큰 그릇을 만들 수 있겠지만 힘 약한 사람들은 큰 그릇 못 만듭니다. 그런 차이를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거고요. 똑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라 하더라도 어떤 친구는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떤 친구는 그림보다는 음악이 낫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그 손재주의 차이도 토기에 드러나겠죠. 그래서 잘 만든 토기가 있고 못 만든 토기가 있습니다. 또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요, 무늬가 좀 엉성할 거예요. 그죠? 섬세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무늬가 훨씬 촘촘하고 그 다음에 질서도 가지런하게 갖추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빗살무늬 토기라고 부르고 있지만 신석기 시대 이 토기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다 불렀던 이름들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름만 기억하고 유물을 보다 보면 각 지역마다 이 토기를 어떻게 달리 불렀을까에 대한 사실을 우리는 상상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토기를 만들면서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죠? 그럼 오늘날 기준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었던 사람들과 저 경상도 지역에서 유기문 토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토기를 만들 때 분명히 다른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도 유물의 겉모습만 보았을 때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말 유물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고 유물을 잘 보기 위한 준비 중에 하나로 그 사람들의 손길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는 해볼 수 없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몇 가지의 그 기법들 있죠. 기법들을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 강당에서 정말 훌륭한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면 완전히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체험을 한번 해보겠다, 그 손길의 아주 작은 일부를 느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연습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연습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연습은 성형입니다. 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의 종류가 하나는 펫쌓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는 띠로 만드는 것인데요. 펜은 말씀드렸던 대로 동그란 이렇게 반지와 같은 링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바쁘시겠지만 가느다란 그 뱀처럼 흙띠를 만들어서 반지로 만들어 주시고요. 비슷한 크기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쌓아 보세요. 그리고 위아래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합쳐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흔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링을 겹쳐서 쌓았기 때문에 그 그릇 속에 링을 겹쳐서 쌓았던 흔적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세요. 네, 지금부터 펫쌓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과정을 한번 찍어보세요. 왜냐하면 펫쌓기랑 핏쌓기랑 완성되고 나서 사람의 손길이 틀립니다. 그 기법의 차이를 구별하실 수가 있어요. 스마다 각으로 세우면요, 겉모습만 보고 잘 붙어있으면 완성됐다고 생각해서 처럼 차곡차곡 담아서 쌓아 올리시면 되고 싶습니다. 빨리 끝납니다. 빗쌓기 한번 해보고 아니 이거 살살해요. 만들어 봐야지. 완전 커피 잔이야.
상감 청자를 만들 때에도 상감을 하기 위해서 팔잖아요. 그걸 만든 직구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이제 역사의 현장에 살고 계시지만 또 역사에 혼자신 것을 마음속 보는 것이 정말 좋겠지만 춘춘 씨가